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소크라테스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철학사를 소개하는 많은 책들에서 소크라테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은 뭔가 내용이 좀 부실해요. 소크라테스는 중요한데 이 사람의 철학, 이거는 내용이 좀 없어 보인다고나 할까? 이게 조금 납득이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철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은 그 사람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대한 철학사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 철학의 중요성을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소크라테스에 대한 설명은 많은데 그 설명을 쭉 읽어보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 출신은 어디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철학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철학적인 게 뭔가? 일단은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인 흔한 오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소크라테스 철학 핵심이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소크라테스의 핵심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한 적은 없죠. 근데 또 한편 오랫동안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이해하고 이것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소크라테스가 전하려고 하는 철학적인 활동의 목적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과 또 크게 틀리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너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를 해서 너 자신을 파악을 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에 한정했을 때 소크라테스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을 때 아주 많이 틀린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진지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소크라테스는 일단은 이 말을 직접 한 적이 없고 이것이 자신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제시한 적은 특히 없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얼핏 들으면 스스로 무식한 줄 알고 잘난 체 하지 마라, 뭐 이 정도로 약간 훈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좀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해는 소크라테스 철학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은 첫째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와 논쟁을 하면서 이른바 대립각을 세웠죠. 둘째는 논쟁 속에서 철학을 하는 올바른 태도와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큰 흐름에서는 첫째 것이 중요하고 초보자들은 이것을 건너뛰면 그 다음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먼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철학을 하는 올바른 태도와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요게 소크라테스의 행적에 많이 나타나고 이 소크라테스의 행동이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다. 그 예를 보면 어느 대화편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뭔데? 라고 물으면 그 내용은 없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논쟁 속에서 철학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직접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자체 요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요런 것들이 있고 나중엔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로 연결이 됩니다. 넷째로 단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공부 내지는 책을 읽으면서 철학을 할 때 조금 간과되기가 쉽고 사실 약간 간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실천을 해 철학을 넘어서서 조금 뭔가 월권하는 느낌도 좀 줄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네 번째 대목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원고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상대주의에 대한 대립각으로서의 객관주의 내지는 절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소피스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미 간접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학문을 하는 방법과 태도, 그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행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냐 하면 이런 대화편으로 나오는 거죠. 요 대화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비판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논쟁 속에서 누군가의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져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딱 들으면 굉장히 당연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었냐? 다른 철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저와 그분들의 생활 영역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논쟁을 하거나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 자기의 생각, 어떤 생각에 대해서 알미나 지식에 대해서 진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따져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훌륭한 이제 교수님들한테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충격 내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왜 철학 전공자야? 왜 저런 사람들이 철학은 아니더라도 왜 저 분야에 대해서 학문을 한다고 연구를 하고 교수를 하지? 정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남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생각 내지는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가 논쟁을 벌린다면 그 논쟁이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논쟁이어서 정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그러한지,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지 따지고 물으면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불쾌감을 안 느끼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방금 제 설명을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교수이고 학자라면 그게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아, 철학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다가 다시 소크라테스를 읽었을 때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하려고 했군.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이 내용들을 충분히 강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보다 훌륭한 교수님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 연구자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훨씬 더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그 환경 속에서 당연히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 중요성을 조금 인식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가 없는 곳에 가보지 않고서는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듯이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대화하는, 논쟁하는 방식의 예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실제 대화편, 플라톤이 쓴 대화편 안에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부분을 제가 그대로 발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깁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먼저 묻죠. 경건이란 무엇이며 불경건이란 무엇이라고 자네는 주장하는가? 자네가 누구냐? 유티프론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든, 유티프론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경건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유티프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아, 유티프론이 저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법 아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소크라테스 이 접근법이 중요한데, 특히 오늘날 소크라테스 이 접근법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상대방이 틀렸음을 보여주려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이 옳은데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좀 잘못 표현을 해서 언어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흠집을 내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따지고 들면 이건 좋지 않고 소크라테스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왜 따지고 드냐? 잘 이해해 보려고. 유티프론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거기에 관심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물어본 다음에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꿰어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티프론이 경건이란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하나씩 물어나가는 것이죠. 물어나가는데 일단 나오는 부분이 요겁니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한 것은 경건한 일들의 예가 아니라 경건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네. 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 하면, 유티프론이든 누구든 간에 무엇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 경건이면 경건에 대해서 안다. 아니면 무슨 뭐 영화를 예를 들고 있으니까 영화면 영화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네가 아는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우리가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도 영화고 저런 것도 영화야. 영화의 예들을 들죠. 유티프론도 현재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현재의 우리도 2000년 전에 유티프론 이런 사람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장 실수는 아닌데 철학적으로 물었을 때 사소한 의미에서는 실수죠. 왜 실수냐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물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런 것도 경건이고 저런 것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건의 예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물으면 예들을 이야기하고 또 예가 아니면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가 아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왜 예들이나 비유를 이야기하고 정작 대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못하냐 하면 자기가 안다고 하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잘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결국에 나타나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물으니까 유티프로는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경건이고 기쁘지 않게 하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건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유티프론처럼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틀리든 어떻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이것을 의미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 요거 참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못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걸 못해요. 학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학문의 중요한 개념들을 항상 정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거 많은 학자들에게 여전히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로 가면 더욱 어렵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자기가 외운 내용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아는 내용, 그렇지만 한 번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정의한 적이 없는 내용, 그것을 정의하는 경우는 굉장히 서툴거나 대체로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편에 나오는 것처럼 유티프론이 자기가 생각하는 경건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딱 잘라서 정의를 하는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 출발점이 요것이고, 질문, 네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 그게 뭔데? 라고 묻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이 여차 해가지고 시행착오 좀 하고, 이 시행착오가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 조금 잘못 생각하거나 조금 잘못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지 않냐면, 좀 잘못 말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되지.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일상적인 상황 내지는 연구하는 상황, 언제든지 물려서 아니 내 생각은 원래 이랬는데 조금 잘못 표현한 것 같아. 아니야, 아까는 조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 틀린 것 같아. 이 생각으로 내가 생각을 바꾸겠어. 그렇게 하면 되죠. 요 과정들을 여기에서 다 거쳤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누군가가, 다시 유티프론이 등장을 하지만 유티프론을 하나의 변수 X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딱 말해요. 어렵게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아는 그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다시 진도가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학생들을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반복하게 되는 틀이 있는데, 모든 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소크라테스적인 대화법의 틀, 그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저만의 표현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 말대로 하자면, 유티프론이 말하기를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래, 자, 네 말대로 해보자. 신을 좋아하는 것이거나 좋아하는 경건은 뭐 이렇다는 말인가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유티프론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딱 나오는 거죠. 이게 계속 어떤 식의 사고방식이냐면, 유티프론 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경건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버리고 잠시 접어두고 그냥 유티프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내가 그냥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네 말대로 하자면 경건이 이런 뜻이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네 말대로 하자면, 그렇다면 동일한 것이 신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게 되겠군요. 이렇게 유티프론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것 같군요가 나오는데, 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자세하게 안 읽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이 원고를 읽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네 말대로 하자면 네 말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고, 네 말대로 하자면 이렇게도 되는데 뭐가 안 맞는 것 같네?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은 그럴 것 같군요. 요 말 대신에 뭔가 제스처를 넣는다면 머리를 걸쭉걸쭉 하면서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 사살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자, 내 대답에 따르면, 네 말대로 하자면 경건한 것이 불경건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겠군. 말이 안 되는군. 요게
결과입니다. 결과. 이거 중요한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출발은 뭐다? 네 생각이 뭐냐? 궁금하고 그 생각을 들었다? 그러면 네 말대로 하자면 이렇고 저렇고 저렇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뭐가 좀 안 맞는군. 자, 여기서 만약에 결과가 뭐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소크라테스적 대화처럼 뭔가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지고 아니면 뭐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저 사람 생각이 좀 배워볼 가치가 있군. 괜찮은 생각이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의 내용들이 대체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것이고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그런 학문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이것이 괜찮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 나갈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그리고 행적 내지는 논쟁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좀 다른 책에서도 나타나는 즉 소크라테스를 설명하는 다른 철학사 책에서도 설명하는 그 표현들을 가지고 조금 쉽게 제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요 내용들을 좀 더 감정을 개입을 해서 조금 팍 와닿게 설명을 드린 것은 아까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네 말대로 하자면 세 번째는 말이 안 되네? 요 단계 말이 되면 훌륭하군. 요거 중요해요. 책에서 요거 잘 안 나오는데 소크라테스 철학을 설명하는 책에서 특히 안 나오는데 소크라테스 방법대로 네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뭐냐 그래서 이 생각을 네가 잘 말해봐 말을 했다. 그래서 요것저것 따져봤는데 문제가 없네? 그럼 내 생각과 달라도 네 생각은 훌륭하군.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그거는 어쩌면 내 생각보다 나올 수도 있을 만큼의 괜찮은 생각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요거 중요해요. 요거 다른 책에서 참 설명을 안 하는데 이것의 중요성은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의미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시작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 마지막 단계 안 나오죠. 아무리 이것저것 짚어봐도 그 사람 말 속에서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안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철학적인 소크라테스적인 훈련을 못했을 때 어떠냐면은 그래도 네 생각은 틀려. 나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적과 아군이 있는 그런 이제 대화법일 가능성도 있고 적어도 철학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같이 진리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같이 연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든 그러든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려고 탐구하는 자세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자세가 학문 내지는 철학의 자세인데 그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원고에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논쟁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옳은지 그런지 따져 물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는 왜 따져 물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소크라테스 철학의 첫 번째 특징이다. 상대주의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에도 없고 이 사람이 행적을 중심으로 철학 활동을 했기 때문에 행적에도 역시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점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죠. 논쟁 방법.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잘못된 생각을 가려내는 것. 그래서 비판을 해보는 것. 이 비판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약간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져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철학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에서도 살짝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후의 철학 내지는 모든 학문에서 이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 같으면 뭔가 이론이 하나 있다. 이것을 뭘 하냐면 논쟁을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검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서로 논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험을 통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잖아요. 이 근본적인 사고방식 전제 어떤 그럴듯한 생각이 있으면 이것이 진짜 그런지 아니면 안 그런지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요것이 학문의 정신이고 소크라테스 이후에 서양 학문에서 나타나는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반문. 그러면 동양의 학문은 안 그랬냐? 좀 안 그랬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선시대의 성리학 연구를 보시면요. 그 안에서 사단 필정론 이런 것이 나오면서
하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기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논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율곡이 머리가 좋으니까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입장이 더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퇴계 이황이 연세가 훨씬 많고 연료이 높은 사람이죠. 뭐라고 하냐면 말로 나타나는 그런 것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해요.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 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을 봐라. 이것저것 따져보지 말고 따져보니까 이게 옳더라. 이것만을 따지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을 봐라. 자, 그러면 그 너머의 본질을 누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더 경험이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무조건 과거 지향적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학문은 거기서 못 나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불교나 다른 문화권의 학문에서도 따져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건 틀렸어요가 먹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문의 역사가 그래요. 서양 학문에서만 따져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좀 틀렸다 내지는 틀렸다라고 즉시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니까 좀 보류를 해보자, 다른 걸 더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 이런 사고방식이 서양 철학 학문에만 주로 있었는데 최소한 2000년 정도, 2000년 동안요.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의미는 현대적인 우리가 정말 과학 내지는 올바로 연구하고 객관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신뢰할 만한 학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요 설명은 제 책에는 직접 쓰여 있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 저의 주관이 들어간 설명으로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읽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